야, 너 대체 누구야? 남자는 다 똑같다더니 너까지 이렇게 바람을 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한 커플을 보고는 가방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남편 옆에 누워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던 남자는 두 여성의 얼굴을 보고 더욱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입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언제나 언니 마리와 함께였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저희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듯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성격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마리는 태어날 때부터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자주 얘기해 주시던 말로는 마리가 먼저 태어나면서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고 해요. 반면 저는 조용히 따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저희의 성격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마리는 늘 동네 아이들 무리의 중심에 있었어요. 놀이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마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은 마리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졌고 어른들도 마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마리 곁에서 조용히 서 있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마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고 마리가 말썽을 피워도 활발한 아이네 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발표를 해도 엘렌은 조용하지만 성실하구나 라는 평가만 받았어요. 칭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빠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마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는 마리를 보며 부모님은 웃으셨어요. 저도 이야기할 게 있었지만 마리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미 식사 시간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부만큼은 잘했어요. 수학이든 문학이든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시험 점수도 마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를 가져가도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엘렌이는 원래 공부를 잘하잖아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반면 마리가 평균 점수만 받아와도 마리야, 이번엔 많이 올랐네 라며 더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상장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마리 때문에 바쁘셨어요. 마리가 학교에서 남자아이와 싸웠다는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결국 제 상장은 냉장고 문에 조용히 붙여져 있었고 다음 날이면 장보기 목록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마리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놀고 있을 때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마리는 학교에서 인기 그룹에 속했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나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택했어요. 성적은 여전히 좋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모님의 진짜 관심을 끌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마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였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금세 그 남자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시고 마리의 연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했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런 관계 자체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리는 예술 계열 고등학교를 택했고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저는 더 이상 마리의 쌍둥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엘렌이었어요. 반 친구들은 제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고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급 부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에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엘렌이가 그런 일을? 라는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목표는 리옹의 명문 대학교였습니다. 마리는 예술 분야로 진로를 정했고 저는 문학 전공을 꿈꾸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길을 걷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수능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그런 저를 보며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마리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리옹 대학교 문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도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엘레니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마리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마리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제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문학 동아리에 가입했고 토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했어요. 교수님들은 제 의견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동기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학기 중간고사 결과였어요. 전공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엘렌 학생의 에세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집에 전화해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더욱 적극적이 되었어요. 학회 활동도 시작했고 소규모 문학 세미나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2학기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어요. 첫 만남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민수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프랑스 남학생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수와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저는 프랑스 문학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제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다른 남학생들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생각해본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민수가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저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엘렌은 정말 똑똑하고 생각이 깊어요. 한국에는 이런 여성이 많지 않아요.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를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정도의 평가만 받았는데 민수는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에는 리옹 시내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민수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줬고 저는 그에게 프랑스의 숨겨진 명소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소중히 여겨줬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관심을 보여줬어요.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민수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그에게 프랑스어 발음을 도와줬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마음도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외로움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라고 말했을 때 마리는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엘레니가 연애하는구나. 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리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시작되면서 민수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계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프랑스 남부의 라벤더 밭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서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언어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엘렌, 당신과 함께 있으면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가 다른 프랑스 남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더욱 확실하게 느꼈어요. 프랑스 남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민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해줬고 제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고민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만났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환학생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수는 제 표정을 보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엘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과 프랑스는 너무 멀었고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서 봐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헤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연인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저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인정받은 관계였거든요. 마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저로 사랑받았던 그 소중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저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언젠가 한국에 와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한국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부모님은 두 아들만 있는 집안이라 며느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분들이라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수가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어요. 공항에서 민수를 배웅하는 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곧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이에요. 민수가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은 큰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리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안전한 길만 걸어왔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집에 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휴학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한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단지 잠시 쉬면서 제 진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가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항공료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가 한국에서 도움을 줬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마리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는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엘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제 변화를 실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수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한국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안아줬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한글로 된 간판들이 신기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이것저것 설명해주며 한국 생활에 대해 미리 알려줬어요. 민수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두 분은 저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서 딸 같은 존재를 항상 기다려왔어요.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리의 그림자로 지내면서 진정한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거였어요. 첫 며칠은 관광객처럼 지냈습니다. 민수가 서울의 명소들을 보여줬고 한국 음식도 맛봤어요. 김치는 처음에 너무 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민수와 시부모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길게 머물 수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체류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렌, 비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뜨거운 충동이 일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지금까지 늘 안전한 선택만 해왔던 제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저는 갑자기 민수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 결혼하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렌. 갑자기 그게 무슨? 진심이야.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좋고, 한국이 좋고, 여기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프랑스로 돌아가서 또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에 저는 정말 충동적이었습니다. 20대의 뜨거운 사랑이 모든 이성적 판단을 뒤덮고 있었어요. 평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확신해? 가족들은 뭐라고 하실까? 나중에 설득할 수 있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객기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행복하면 가족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날 밤 저희는 길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수도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도 표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나는 지금까지 늘 안전한 길만 걸어왔어. 이번만큼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제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도 제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랑에 빠진 20몇 살의 청춘이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민수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시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저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아니, 용감하다기보다는 무모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프랑스 가족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기정사실로 만들면 부모님도 받아들이실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것 같았고 마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저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하지만 민수의 손을 잡고 있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리는 진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안전한 길, 부모님이 원하는 길, 모범적인 길만 걸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결혼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 혼자 벌어서는 부족했고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했지만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장점이 되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카페에서 일하던 날, 저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로 주문을 받는 것도 어려웠고 한국의 서비스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님과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줬고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한국어도 늘었고 한국 사회의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며 다가오는 손님들이 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고궁도 가보고 한강에서 산책도 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첫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날로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명절 때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프랑스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마리와의 통화에서 집안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하셨고, 마리는 제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고 걱정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선뜻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저는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번역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외국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고하시며 떡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리의 그림자로 살아왔지만 여기서는 온전한 저 자신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에게는 소중한 며느리였고 카페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으며 민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가족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평온한 생활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카페에서의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시부모님과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느꼈던 그림자 같은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대신 프랑스 디저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에는 서투른 한국어로 주문을 받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손님들을 만날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제게 뽀뽀를 해주고 퇴근 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프랑스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마리와 통화할 때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어봤고 저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결혼 사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부모님께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미리 말해뒀습니다. 카페에서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단골 할아버지가 오셔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시며 1시간 정도 머무르시곤 했어요. 저는 그분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드렸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테이크아웃 주문이 특히 많았는데 저는 빠르게 주문을 받고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오시는 김대리님은 항상 카페라떼를 주문하시며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따라 저녁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빵구를 내는 바람에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카페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카운터를 정리하고 원두통을 정돈했습니다. 내일 사용할 컵들도 미리 준비해두고 바닥도 깨끗이 닦았어요. 카페 사장님은 항상 제가 꼼꼼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엘렌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나서는 길은 언제나 뿌듯했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가 가진 프랑스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는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에서 나오는 매콤한 냄새, 붕어빵 가게의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냄새들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익숙하고 정겨웠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런 분주한 분위기도 좋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만났던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저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면서 도시 전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감탄스러웠어요. 핸드폰으로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집까지의 여행을 즐겼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발라드 곡이 흘러나왔는데 가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뿌듯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우리 동네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역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엘렌 씨, 오늘도 일하고 오는군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이제 동네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 저는 오늘 저녁에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민수는 회식 때문에 늦을 거라고 했으니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최근에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정말 재미있어서 매일 기다려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저는 평온한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문에 가까워질수록 어디선가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누군가가 외출할 때 뿌린 향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했고 한국에서는 잘 맡지 못하는 냄새였어요. 그렇게 402호, 403호를 지나면서도 그 향수 냄새가 계속 따라오는 것이 이상했어요. 게다가 그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405호인데 404호를 지나면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냄새가 우리 집 쪽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분명히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집에서 향수 냄새가 날까요? 혹시 민수가 일찍 들어와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405호 문패를 확인하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관 열쇠를 꺼내려고 했지만 가방 속에서 열쇠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찾을 수 있는 열쇠가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겨우 열쇠를 찾아서 문 앞에 섰지만 선뜻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민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면 어떡하죠?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봐야 하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웃집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문에 꽂았어요. 열쇠를 돌리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딸각,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겨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지 않은 검은색 하이힐 한 켤레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그 하이힐은 명품 브랜드 같아 보였어요. 광택이 나는 가죽 소재에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제 발보다 조금 작아 보였어요. 분명히 제 신발이 아니었고 시어머니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편한 운동화나 낮은 구두를 신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깜빡하고 산 신발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선물로 사주신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신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순간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민수의 여자 동료가 온 건가? 아니면 설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예요. 혹시 민수 회사 동료가 급한 일로 들렀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오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늘 친정에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민수가 다녀왔어? 라고 반겨줬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의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거실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침실 스탠드 불빛 같았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가 정말 집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최대한 조용히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다녀왔어요 라고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하며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면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정말 민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니겠지.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관의 그 하이힐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안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작은 대화 소리까지.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면 제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쌓아온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살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2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까지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결국 배신당한 건가요? 프랑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안방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도 결국 똑같은 남자였어? 제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2 사람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옆에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설명해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를 속인 건가요? 민수가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들었어요. 아마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눈과 그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그 여자는 쌍둥이 언니 말이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동자. 하지만 어떻게 마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마리?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마리도 저를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엘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분노도 당황함도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지된 듯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만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였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마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한국까지 온 건가요? 침묵 속에서 3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저희 자매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마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한참 후에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거실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희 3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었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왜 지금 왔어? 왜 지금 나를 찾았어?
제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마음까지 말입니다. 마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널 찾고 있어.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도. 그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마리가 저를 찾고 있었다고요? 언니가 나를?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저희 관계를 생각해보면 마리가 저를 특별히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마리의 그림자로 살아왔다고 느꼈는데 마리가 저를 찾는다니 이상했습니다. 마리는 제 반응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 나도 동생이 걱정되는 언니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걱정해서 한국까지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수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마실 것을 준비하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술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마리도 제가 소주를 꺼내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술이나 마시자. 소주잔을 따르면서 저는 마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왜 온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마리는 소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어요. 엄마는 정말 걱정하고 계셔. 처음에는 휴학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까 마리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가족을 걱정시켰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엘렌을 찾아오라고 하신 거야. 항공료까지 주시면서 말이야. 마리는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거절했어.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에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가 저를 믿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그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리가 저를 보고 싶어 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엘레나,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마리가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평소에도 넌 조용했지만 그래도 내가 있고 없고는 달라.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 저는 마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떠나온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한 거야?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년 전에 했어. 마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시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 마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엘레나, 그럼 안 되지. 가족인데 이런 큰일을 숨기면 어떡해. 나도 알아.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마리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혹시 나 때문이야? 마리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말이야.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리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마리의 그림자로 살아왔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마리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리는 제 침묵을 보고 무언가를 확신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엘레나, 사실 늘 내가 부러웠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언니가 나를 부러워했다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마리를 부러워하며 살아왔는데 마리가 저를 부러워했다니요. 응, 정말이야. 마리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너만 믿었어. 나는 늘 사고만 치는 애였고. 저는 마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는 항상 언니만 신경 썼는데.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늘 말했어. 엘렌은 믿을 수 있는 아이라서 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나는 사고만 치니까 더 감싸준 거고.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던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부모님이 마리에게만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엘레나, 너는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했어.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부모님 걱정도 안 끼쳤어. 마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나는 그런 너를 보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마리의 인기와 활발함을 부러워했는데 마리는 제 성실함과 안정감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가서 더 멋있어 보였어. 혼자서도 잘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 마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집에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데 넌 이미 독립적인 어른이 된 것 같았어. 저는 소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리를 질투하고 부러워하느라 정작 마리의 마음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마음을 몰랐어. 마리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지? 같은 집에서 자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소외감과 열등감이 사실은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마리에게만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더 믿고 의지하고 계셨던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엘레나, 내가 한국에 와서 결혼한 것도 그래서구나.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 같았어요. 응.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 언니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고 싶었어. 미안해. 마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그림자로 만들었구나.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아니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저는 급히 말했어요.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언니는 그냥 언니답게 산 것뿐이야. 저희는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진짜 마음들을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저희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끔 한국어로 상황을 물어보면 저는 간단히 설명해줬습니다. 엘레나, 그런데 정말 여기서 행복해? 마리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시부모님은 어떠세요? 마리가 민수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민수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엘렌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민수의 말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엘렌이가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안심이야. 그런데 언니는 어때? 프랑스에서 뭐 하고 있어? 저는 마리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1년 동안 연락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마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 내 인생에 대해서 말이야. 마리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내가 떠나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너처럼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였던 마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요. 예술 학교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해.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마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마리의 고민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언니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다른 방식이었지만 우리 모두 자신의 길을 찾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언니도 언니만의 길을 찾을 거야. 나처럼 말이야. 저는 마리를 격려했어요. 나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 마리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를 보니까 용기가 나. 나도 뭔가 시도해봐야겠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지만 저희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기억, 서로 질투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모두 나누었어요. 엘레나, 내가 한국에서 결혼한 것도 이해해.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 해. 마리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부모님도 내 선택을 인정해 주실 거야. 저는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 선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일 부모님께 전화드릴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언니가 여기 있으니까 더 용기가 나. 마리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나도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설명하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마실 때까지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마리가 말했어요.
엘레나, 미안하고 고마워. 미안한 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랐던 것이고 고마운 건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보여준 것이야. 저도 마리에게 고마웠습니다. 언니도 고마워.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민수는 저희 자매의 화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마리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저희는 겨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리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고 저와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오늘 밤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리와 저 사이에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짜 자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와 함께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선택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어요. 마리가 이해해준 만큼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와의 진심 어린 대화 후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자고 있는 마리를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저보다 일찍 깨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실로 나가자 마리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어? 마리의 목소리에서 어제와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저는 마리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밤의 대화로 인해 저희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엘레나,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거 어때? 나도 함께 이야기해줄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출근 전에 저희의 계획을 듣고 격려해줬어요. 가족과의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전 10시쯤 저희는 마침내 프랑스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였지만 마리가 미리 부모님께 연락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님은 기꺼이 전화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1년 넘게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용기를 줬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할 거야. 마리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엘렌을 만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렌이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마리가 부모님께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제게 건네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엘레나, 괜찮니?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었어? 저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 너머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결혼을? 언제?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화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금 안도하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1년 전에요. 민수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교환학생으로 만났는데 저는 민수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니?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도 설명해드렸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왜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리가 제 손을 잡아주며 지지해줬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너는 항상 신중한 아이였어. 그런 내가 내린 선택이라면 분명 잘 생각해서 한 거겠지. 그 말씀에 저는 울컥했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제 선택을 믿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잘 대해주는지.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엄마는 내가 걱정되어서 마리를 보낸 거야.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기우였던 거예요. 마리가 전화기를 받아서 부모님께 설명해 줬어요. 민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시부모님이 엘렌을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의 증언에 부모님은 더욱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중요한 화제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니? 저는 아직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안 되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을 제대로 올려야지. 우리도 가야겠어.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렇게 멀리까지 오실 건가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그리고 사위도 만나봐야지.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마리가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나도 결혼식 준비 도와줄게. 내가 모아둔 돈 있어. 엘렌이 웨딩드레스는 언니가 책임질게.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 언니가 왜 그렇게까지? 바보야, 내 동생 결혼식인데 당연하지. 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내가 엘렌이 첫 번째 결혼식을 놓쳤잖아.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 부모님도 마리의 제안에 찬성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엘렌의 결혼식을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마리가 제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줬어요. 봤지? 부모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데. 마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민수도 퇴근 후에 합류해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프랑스 가족들이 오신다는 소식에 특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외국 가족들과 결혼식을 함께 하다니 정말 특별하겠네. 시아버지도 민수의 장인어른을 뵙게 된다며 설레하셨어요. 마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결혼식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웨딩드레스 쇼핑을 함께 가서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라줬습니다. 마리의 안목은 정말 뛰어났어요. 이 드레스야. 엘레니한테 딱이야. 마리가 한 드레스를 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 드레스를 입어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제 스타일에 잘 맞았어요. 웨딩홀 구경도 함께 다녔습니다. 한국 전통과 프랑스 감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리가 정말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한복도 입고 웨딩드레스도 입는 게 어때? 두 나라 문화를 모두 보여주는 거지.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의 전통 옷예와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도 그 제안을 좋아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복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한복집에 데려가 주시면서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을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한국 사람 같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뿌듯했어요. 부모님과 민수의 첫 만남도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먼저 인사를 나누기로 했어요. 민수는 긴장하면서도 열심히 프랑스어를 연습했습니다. 화상통화 당일,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한 자세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비록 언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엘렌을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서툴러도 마음은 잘 전해지는구나. 어머니도 민수가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 화상통화 후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프랑스어 공부 더 열심히 할게. 민수의 그런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는 시기와 시부모님의 일정을 맞춰서 한 달 후로 확정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니까 충분할 것 같았어요. 마리가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희는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마리는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며 감탄했습니다. 엘레나, 내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 마리가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그리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마리는 시부모님과도 친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할까요? 시어머니는 마리를 정말 좋아하셨고, 마리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네. 엘레니가 복 받은 거야. 마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걸 보니 내 선택이 정말 옳았어. 마리가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배웅하는 순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저희 자매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공항에서 마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엘레나, 이번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너도 나도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마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마리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머리 스타일 다르게 하고 다니자. 또 헷갈리면 큰일 나잖아. 그 농담에 저희는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구별되게 하자.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마리가 속삭였어요. 결혼식 때 더 예쁘게 꾸며서 올게. 우리 엘레니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마리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방문으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마리와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함께 마리의 방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언니를 두었구나.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리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 그 다음 한 달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요. 결혼식 준비에 몰두하면서도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부모님도 프랑스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시던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을 다시 뵙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출국장에서 나오시는 부모님을 보는 순간, 저는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 부모님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잘 살아왔네. 어머니도 제가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하셨어요. 민수와 부모님의 첫 대면도 감동적이었어요. 민수는 정중하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시부모님과 프랑스 부모님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으셨어요.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시며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레나,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자란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격했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니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어요. 마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축복받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일들, 마리와의 화해, 가족과의 화해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단순히 민수와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축복받는 특별한 하루였어요. 웨딩홀은 서울 시내의 프렌치 스타일 건물이었습니다. 마리가 선택해준 곳인데
정말 제 취향에 딱 맞았어요. 클래식한 유럽 분위기와 현대적인 한국의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진행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한복은 연분홍색으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완전히 한국 신부가 된 것 같았어요. 민수도 한복을 입고 있어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전통 혼례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양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신 것이었어요. 프랑스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신기하셨지만 진심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한복을 입으신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올리는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저 자신도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과 친부모님 모두에게 저를 올리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전통 혼례 후에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마리가 선택해준 드레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제 개성을 살려주는 디자인이었어요. 버진로드를 걸을 때 아버지가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민수에게 맡기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마리는 들러리로 참여해줬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희 두 자매가 나란히 서 있으니 하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별하기 쉬웠어요. 마리는 웨이브 헤어를, 저는 업스타일을 했거든요. 결혼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로의 서약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서약서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양가 가족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제 서약에서는 특별히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민수에게도 감사합니다. 하객들 중에는 카페에서 알게 된 한국 친구들도 있었어요.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카페 사장님과 동료들까지 모두 와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피로연에서는 두 나라의 음식이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프랑스 요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리가 특별히 요청한 프랑스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프랑스 가족과 한국 가족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의미 깊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마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마리의 진심 어린 축복이 정말 감사했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가셨습니다. 시부모님과도 더욱 친해지셨고 정말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니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결혼 후 저희는 서울 근교에 작은 프렌치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프랑스 요리와 디저트를 잘 만들고 민수는 경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카페 인테리어는 프랑스 남부의 시골 카페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라벤더색 벽지와 빈티지 가구들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메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프랑스 전통 디저트들로 구성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나서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빵을 굽고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프랑스어 수업은 정말 인기였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진행하는 프랑스어 회화 클래스에는 항상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프랑스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가진 프랑스 문화와 언어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도 카페 일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요리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점차 배워가며 저를 도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주말마다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프랑스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가르쳐드렸고 시어머니도 금세 여러 디저트를 만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마리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엘레나,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났어. 마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언니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부모님도 마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두 딸이 모두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사했어요. 마리가 한국에 온 것은 카페를 연 지 1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방문이었어요. 저희는 마리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뒀고 비자 문제 해결도 도와줬습니다. 마리는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한국어 발음이 틀려서 웃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카페에서 마리는 디자인 담당을 맡았습니다. 예술 전공이라 미적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마리가 꾸민 카페 인테리어는 더욱 세련되고 아름다워졌어요. 두 자매가 함께 카페를 운영하니까 손님들이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쌍둥이세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질문에 익숙해져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유지했어요. 저는 단발머리를, 마리는 긴 머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헷갈리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카페의 특색이 되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내 사람 같아, 가족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가 마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도 민수를 형부로서 정말 좋아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복 받은 거야. 마리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마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둘이나 생겼네.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마리도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랐습니다. 카페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자매가 운영하는 프렌치 카페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카페 홍보에는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한국 정착기를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 언니의 그림자로 살았던 시절, 한국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과정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이란 가장 오해하기 쉽고 가장 이해받아야 할 존재예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었는데 이 말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카페로 찾아와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분들,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된 거였어요. 마리도 방송 출연 후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어. 마리의 변화를 보는 것도 정말 뿌듯했어요.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만석이었고 평일에도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프랑스어 수업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어요. 프랑스 문화의 날, 쌍둥이의 날 같은 테마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이벤트를 정말 좋아했어요. 2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카페 확장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와 마리, 그리고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분점을 내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 카페는 강남에 열었습니다. 마리가 주로 담당하게 되었고 저는 본점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 각자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분점을 열면서 저는 마리와 저희 관계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리와 함께 한강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엘레나,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여기서 진짜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저도 마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언니도 여기 와줘서 고마워.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거야.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저희 카페는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문화 교류에 좋은 사례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가끔 프랑스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저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프랑스 맛이 나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가진 프랑스의 정체성을 한국에서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부모님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두 딸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구나,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부부로서도 동반자로서도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빛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분들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인연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마리와 저는 이제 진정한 자매가 되었어요. 과거의 질투와 경쟁심은 모두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희를 보고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창가에 앉아 한국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랑, 가족, 꿈, 그리고 진정한 자아까지. 한국은 정말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내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여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다시 찾게 해준 나라니까요. 지금도 카페에서는 프랑스 음악이 흐르고 프랑스 디저트 향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따뜻함과 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두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내린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